이렇게 빨리 번역이 되나요? 그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 번역 기능이에요. 요즘은 이게 없으면 외국 손님들과 이렇게 빨리 번역이 되나요? 그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 번역 기능이에요. 요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완전 무능력해 보였던 한국 진돗개 2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한 거예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분명히 며칠 전만 해도 기본 명령어조차 못 알아듣던 그 개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역시 아시아계 개들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없어. 동료 마크가 비웃으며 말했던 그 순간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명령으로만 움직이는 개와 스스로 생각하는 개의 차이는 정말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진돗개들의 놀라운 실화입니다. 대한민국의 감동이 머무는 곳, 감동꿀단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이 찾아옵니다. 제 이름은 사라 톰슨입니다. LA 경찰서 특수 K9 부대에서 22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5시 헬기 착륙장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이곳에서 제 파트너 맥스와 함께 고강도 훈련을 하죠. 맥스는 독일에서 온 3살 shepherd입니다. 폭탄 탐지, 마약 수색, 대테러 작전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최고 엘리트죠. 지난 5년간 우리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맥스 서치. 제 명령에 맥스는 즉시 코를 바닥에 대고 수색을 시작합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해요. 바로 이런 완벽함 때문에 저희 팀이 LA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하지만 제 책상 서랍에는 항상 그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인 경찰 배지. 15년 전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갱단과의 총격전에서 순직하신 데이비드 톰슨 경사의 배지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시아인들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문화나 방식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서양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야말로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팀장 존슨 경사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톰슨,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 한국에서 특별한 개들이 온다고. 특별한 개요? 진돗개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우리 대테러 부대와의 협력 훈련을 요청했어. 성과가 좋으면 정식으로 도입을 검토한다는 거야.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정치적인 쇼군요. 솔직히 기대는 안 해. 하지만 내가 가장 경험이 많으니까 맡아줘. 다음 날 LAX 공항 화물청사에서 저는 그들을 처음 봤습니다. 이동 케이지에서 나온 진돗개 2마리. 흰색 털의 암컷 한 별과 황갈색 털의 수컷 태극이었어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맥스보다 한 체급 작았고 뭔가 경계심만 가득해 보였거든요. 위풍당당한 독일 shepherd와는 너무 달랐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입니다. 매우 독립적이고 영리한 품종이죠. 한국에서 온박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독립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경찰견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거든요. 제가 날카롭게 말하자 박 연구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차로 훈련소에 가는 동안 저는 룸미러로 진돗개들을 관찰했습니다. 둘 다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맥스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은데. 훈련소로 향하는 길에 제 머릿속에는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7살이었던 제가 아버지와 함께 차이나타운을 순찰하던 바로 그날 말이에요. 사라야, 오늘 조심해야 해. 중국 갱단들이 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거든.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당시 차이나타운은 아시아 범죄 조직들의 거점이었거든요. 오후 4시경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유닛 차이나타운 창고 지역으로 출동. 대규모 마약 거래 현장 급습.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총격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중국 갱단원들이 창고 안에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사라, 내 뒤에 붙어 있어. 아버지가 권총을 뽑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때 창고에서 한 명이 뛰어나왔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경찰관님, 위험합니다. 안에 폭탄이.
그 순간 총소리가 울렸어요. 탕. 그 한국인이 아버지를 향해 달려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가 아버지를 공격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를 밀어내며 자신이 총탄을 맞은 거였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쓰러지셨지만요. 아버지는 제 품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사라야, 미안하다. 그 사람이 나를 구하려다가. 하지만 그때는 아버지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시아인들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만 생각했거든요. 현재로 돌아와서 훈련소에 도착한 저는 진돗개들의 첫 번째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폭탄 탐지 훈련이었어요. 맥스부터 시작할게. 맥스 서치. 맥스는 완벽했습니다. 숨겨진 모든 폭발물을 5분 만에 찾아냈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한국 개들 차례네. 한별아 서치. 하지만 한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태그가 서치. 태그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개만 갸우뚱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뭐야 저게? 명령어를 못 알아듣나? 동료 마크가 비웃었어요. 아시아계들이 우리 방식을 따라올 수 있을 리가 없지. 또 다른 동료 톰이 거들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진돗개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오히려 훈련장 구석에서 서로 뭔가를 속삭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시간 낭비네. 존슨 경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장애물 코스 훈련에서 진돗개들은 계속 실패를 반복했어요. 벽을 넘지 못하고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심지어 간단한 안자 명령도 무시했습니다. 반면 맥스와 다른 독일 셰퍼드들은 완벽했어요. 모든 코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통과했습니다. 이거 뭐야? 개가 맞나? 마크가 킥킥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개 키우는 법을 제대로 모르나 봐. 톰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은근히 동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역시 아시아계들은 체계적이지 못해. 사흘째 되는 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톰슨, 오늘 공개 시연이 있어. 존슨 경사가 아침 일찍 알려줬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시찰 온다고. 현지 언론도 취재하러 와.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진돗개들은 전혀 발전이 없었거든요. 오전 10시 훈련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 교민 언론사, LA시청 담당자들까지. 오늘 한국의 우수한 진돗개가 미국 경찰과 협력하는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겠습니다. 한국 기자가 카메라를 켜며 말했어요. 먼저 기존 경찰견들의 시험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최고팀부터 보여드리죠. 마크가 자신의 파트너 렉스와 함께 나섰어요. 폭탄 탐지, 추적, 제압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관중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어요. 이제 한국 진돗개들입니다. 드디어 제 차례였어요.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한별아 서치. 하지만 한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그가 컴. 태그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움직이지 않죠? 뭔가 문제가 있나요? 저는 당황해서 영어로 바꿔봤어요. 시트, 다운, 스테이. 하지만 진돗개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관중들의 반응이 차가워졌습니다. 저게 정말 경찰견 맞나요? 한국 천년 기념물이라더니. 한국 관계자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때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완전 웃긴데. 한국계가 이 수준이야? SNS에 올려야지. K-팝은 세계적인데 K-독은 꽝이네. 킥킥킥. 한국 기자가 실망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껐어요. 이건 방송하기 어렵겠네요. 존슨 경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톰슨,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우리만 망신당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22년 경력에 이런 창피는 처음이었어요. 진돗개들을 캔넬로 데려가면서 주변의 목소리들이 귀에 박혔습니다. 역시 아시아계는 실전에서 안 되는구나.
체계적 훈련이 안 돼 있어. 우리 독일 셰퍼드가 최고야. 그 일은 일주일 후에 벌어졌습니다. 오후 1시경 저는 맥스와 함께 정기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진돗개들은 이미 한국으로 돌려보낼 예정이었거든요. 그때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보, 경보. 다운타운 퍼스트 내셔널 빌딩에서 테러리스트 침입. 인질 상황 발생. 폭발물 소지 추정. 모든 특수부대 즉시 출동. 무전기에서 긴급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30층 높이의 고층 빌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톰슨 마크 톰. 즉시 출동. 존슨 경사가 소리쳤어요. 저는 급히 맥스에게 전술 장비를 채웠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SWAT 팀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헬기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돼? 현장 지휘관이 브리핑했어요. 테러리스트 3명이 25층에 있습니다. 인질은 약 20명 정도로 추정되고요. 폭탄을 설치했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때 건물 안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쾅! 젠장! 정말 폭탄이 있나 봐. 경찰관들이 긴장했어요. K9 유닛, 먼저 들어가서 폭탄 위치 파악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맥스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크의 렉스, 톰의 타이탄도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던 경찰견들이 모두 주춤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맥스가 왜 저래? 맥스가 갑자기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고 뒤로 물러서려고 했어요. 렉스와 타이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에 이런 적이 없는데. 마크가 당황했어요. 그때 위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인질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죠. 빨리 올라가야 해. 하지만 우리 경찰견들은 모두 겁을 먹고 있었어요. 건물 안의 복잡한 냄새와 폭발음에 완전히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게 뭐야?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믿을 수 없게도 진돗개 한별과 태극이가 어디선가 나타나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저 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아마 캔넬에서 탈출한 것 같았어요. 폭발음을 듣고 본능적으로 뛰어나온 건가요? 위험해. 저 애들 막아야 해.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별과 태극이가 25층으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미친. 저는 급히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25층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별이 조용히 테러리스트들 뒤로 돌아가고 있었고 태극이는 인질들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런 판단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전술적 움직임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테러리스트 중 한 명이 한별을 발견했어요. 걔가 왜 여기 있어? 없애버려. 총을 한별 쪽으로 겨누는 순간 한별이 순식간에 달려들었습니다. 정확히 테러리스트의 손목을 물어 무기를 떨어뜨린 거예요. 동시에 태극이는 다른 테러리스트의 주의를 분산시키며 인질들의 탈출로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SWAT 팀이 뒤따라 올라와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했습니다. 상황 종료. 인질 전원 무사구조. 모든 게 끝난 후 저는 진돗개들을 바라봤어요. 한별과 태극이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때까지 저는 진돗개들이 무능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최고 경찰견들보다 훨씬 뛰어났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조된 인질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거든요. 혹시 톰슨 경관님 아니세요? 15년 전 차이나타운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때 그 아이? 네, 저는 김지연이에요. 15년 전에 아버지와 함께.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지연의 증언으로 15년 전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 김민수가 그날 톰슨 경사님을 구하려다가.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차이나타운에서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중국 갱단들이 아버지를 협박해서 가게를 무기 거래 장소로 쓰게 했거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싫어하셨어요.
하지만 저와 어머니 안전을 위협받아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지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요. 그래서 톰슨 경사님을 찾아가 미리 경고하려고 했던 거예요. 15년 전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어요. 총격전 중에 지연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향해 달려온 것은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구하려는 거였던 거예요. 경찰관님 위험합니다. 안에 자동무기가. 그때 들었던 그 말. 지연의 아버지는 중국 갱단이 자동무기까지 준비했다는 걸 경고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아버지가 톰슨 경사님을 밀어내면서 자신이 총탄을 맞았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경찰관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시아인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한국인이 구하려다가.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15년 동안 품고 있던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도 이제 이해됐어요. 그 사람이 나를 구하려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도 진실을 저에게 알려주려 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왜 진돗개들이 저를 그렇게 특별히 봤을까요? 박 연구원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개들은 후각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아마도 톰슨 경사님의 향기를 진돗개들이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15년이 지났지만 말이죠. 그날 밤 저는 15년간 봉인해둔 아버지의 유품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라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너를 혼자 두게 돼서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증오는 너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거야. 김민수 씨 같은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잊지 마라.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게 아니야. 아빠는 내가 편견 없는 경찰관이 되길 바란다.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말이야. 항상 사랑한다, 사라야. 아빠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제가 올바른 길을 걷길 바라셨던 거예요. 한별아, 태그가. 정말 미안해. 저는 캔넬로 가서 진돗개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편견 때문에 너희들의 진짜 실력을 보지 못했던 거야. 진돗개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원망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진돗개들과 마주했습니다. 명령하는 게 아니라 동반자로서 접근했어요. 한별아, 태그가. 우리 함께 해볼까? 부드럽게 말하자 두 마리가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었어요. 박 연구원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돗개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아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거든요. 서양 경찰견들처럼 절대 복종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왜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나요? 신뢰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돗개들은 진정으로 믿는 파트너에게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한별과 태극이가 이제 저를 진짜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LA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잔해 속에 매몰되었습니다. 모든 구조견 긴급 출동. 저희는 급히 붕괴 현장으로 향했어요. 맥스와 다른 구조견들이 열심히 수색했지만 매몰자 위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별과 태극이는 달랐어요. 두 마리가 특정 지점에서 계속 짖기 시작한 거예요. 왈, 왈, 왈. 여기요. 여기에 누군가 있어요. 구조대원들이 그 지점을 파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3명의 생존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놀라워요.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찾을 수 있죠? 구조대장이 감탄했어요. 진돗개들의 후각은 정말 특별해요. 단순히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환경 전체를 읽어내거든요. 박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한별과 태극이는 총 12명의 생존자를 찾아냈어요. 다른 구조견들보다 2배 이상 많은 성과였습니다. 맥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제 명령만 기다리던 맥스가 이제는 한별, 태극이의 방식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세 마리가 함께 훈련할 때 서로 다른 장점을 주고받으며 협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너희들이 서로 가르쳐주고 있구나. 저는 세 마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후 2달 동안 저는 완전히 새로운 K9 훈련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AI-K9 협력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기존의 단순한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라 기계와 핸들러가 인공지능처럼 정보를 공유하며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았어요. 상황 정보 실시간 공유, 개별 특성 활용 극대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 팀워크 기반 임무 수행. 이거 정말 효과가 있을까? 마크가 의심스러워했어요. 테스트해보자.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실전 테스트는 복합 테러 대응 훈련이었어요. 화학 무기, 폭탄, 인질 구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최고 난이도 훈련이었습니다. 자, 시작하자. 저는 한별, 태극, 맥스와 함께 훈련장에 들어갔어요. 얘들아, 이 안에 여러 위험 요소가 있어. 너희들이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놀랍게도 세 마리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각자 다른 임무를 선택했어요. 한별은 화학 무기 탐지, 태극이는 폭탄 수색, 맥스는 인질 구조로 역할을 나눈 거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톰이 놀랐어요. 더 놀라운 건 세 마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전술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짧은 소리와 몸짓으로 상황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15분 만에 모든 임무를 완료했어요. 기존 방식보다 40%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건 혁명이야. 존슨 경사가 감탄했어요. 톰슨, 이 시스템을 전체 부서에 적용해보자. 그날부터 저는 다른 K9 팀들에게 새로운 훈련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걔들이 정말 달라졌어. 스스로 생각하고 협력하는 게 눈에 보여. 성과가 눈에 띄게 향상됐네. 동료들이 놀라워했어요. 한 달 후 저는 특별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아버지의 묘소였어요. 15년 만에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별, 태극, 맥스도 함께했어요. 아버지, 살아예요.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15년 동안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편견에 사로잡혀서 좋은 사람들을 몰라봤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돗개들이 조용히 제 곁에 앉아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가르쳐줬어요. 진정한 동반자가 뭔지,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아시아인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와 아버지의 묘비를 스쳤어요. 마치 아버지가 답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2달 후 우리 부서의 성과는 LA 경찰 전체에 화제가 되었어요. 사건 해결률이 35% 향상되었고 인명 구조 성공률은 50%나 올랐습니다. 톰슨, 정말 대단한 성과야. 청장님이 직접 찾아와 축하해 주셨어요. 다른 주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혹시 전국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 없나? 저는 꿈만 같았습니다. 15년 전 아버지의 죽음으로 아시아인들을 미워했던 제가 이제는 진돗개들 덕분에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였거든요. 6개월 후 믿기 어려운 연락이 왔습니다. 톰슨, 워싱턴 FBI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 존슨 경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FBI요? 내 AI-K9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국토안보부에서도 전국 도입을 검토한다는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개발한 시스템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정받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CNN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거야. 진돗개들과 내 이야기로 말이야. 그날 오후 CNN 제작진이 훈련장을 찾아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편견을 극복하고 혁신을 만들어내다니. 프로듀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진돗개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가진 편견 때문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15년 전 아버지의 죽음으로 아시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별이와 태극이가 그 모든 걸 바꿔놨어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저는 진돗개들의 놀라운 능력을 시연했어요. 복잡한 임무를 척척 해내는 모습, 맥스와의 완벽한 협력 장면들이 촬영되었습니다.
이제 맥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촬영이 끝난 후 더 특별한 방문자들이 찾아왔어요. 톰슨 경관님 안녕하세요. 한국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었어요. 경관님의 성과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혹시 한국을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을요? 네. 진돗개의 고향인 진도도 보시고 한국의 경찰견 훈련 프로그램에도 자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15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인들을 불신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제안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경관님의 AI-K9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 해요. 양국 간 기술 교류 차원에서요. 정말 영광이에요. 그때 동료들이 모두 나타났어요. 톰슨, 우리도 사과할 게 있어. 마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6개월 전에 정말 잘못 생각했어. 아시아개들이 어쩌고 하면서 편견을 가졌었잖아. 진돗개들이 이렇게 뛰어난 개들인데 우리가 몰라봤어. 톰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톰슨, 너 정말 대단해. 편견을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열어줬잖아. 우리도 많이 배웠어. 동료들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면서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친구들. 나도 정말 많이 배웠어. 그림 8-3 한 달 후 저는 정말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진도라는 아름다운 섬에서 진돗개들의 진짜 고향을 봤어요. 그곳의 진돗개들은 정말 자유롭고 당당했습니다. 한국의 경찰견 훈련소에서 제 시스템을 소개할 때 한국 전문가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받아들여줬어요. 이런 혁신적 접근법은 처음 봅니다. 진돗개의 특성을 완벽하게 살린 훈련법이네요. 15년 전 상처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국제 협력의 아름다운 사례가 된 거였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CNN 다큐멘터리 최종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15년 전 아버지의 죽음으로 아시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중국 갱단 때문에 모든 아시아인을 같은 눈으로 봤죠. 하지만 진돗개들이 보여준 충성심과 희생정신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용기와 지혜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다는 것을. 아버지의 낡은 배지를 한별과 태극이의 목걸이로 만들어준 장면도 방송됐어요. 아버지의 유산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된 거죠. 지금도 저는 한별, 태극, 맥스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3마리는 완벽한 팀이 되었고 우리 시스템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LA의 석양이 훈련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3마리가 나란히 앉아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인의 정신, 우리의 지혜와 용기를 담고 있어요. 편견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은 진돗개들처럼 우리 한국의 모든 것들이 세계에서 당당하게 인정받고 있잖아요. 22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도 완전히 바꾼 진돗개의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에 자랑해야 할 한국의 진짜 저력이 아닐까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도까지. 진돗개가 보여준 것은 한국인의 DNA,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정신력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인이 직접 인정한 대한민국 진돗개의 위상 들으면서 감격스러우셨나요?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더 멋지고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더욱 감동적이고 행복한 사연을 찾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감동사연 배달부 감동꿀단지였습니다.